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아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주말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 자기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제주에서의 별거 없는 저의 일주일이랍니다. 저는 매 생일 때마다 모이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연말 모임에서 한 친구가 너네는 새해 목표가 뭐야?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자신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해도 집이 비어 있어도 내 손에 닿는 것 하나하나 제 취향대로 꾸며 나가려고 해요. 지금은 비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얼른 채워야지, 필요한 물건들 얼른 사야지 라기보다 나한테 닿는 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문물에 SOS를 쳤잖아요. 진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토너를 새로 샀는데 토너랑 에센스랑 섞여 있어서 콧물 제형이거든요. 저희 친언니도 그렇고 에스테틱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토너를 콧물 제형으로 바꿔라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일단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 거였었어가지고 수분으로 먼저 채워주고 이거는 추천받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크림을 먼저 정했어요. 이게 지성분들한테는 살짝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더마였나? 피지오겔이었나? 이런 라인의 지성분들이 쓸 수 있게 조금 더 가볍게 나온 게 따로 있대요. 근데 저는 복합성이어가지고 이 크림을 보습크림으로 쓰려고 하니까 토너를 올리브영 가가지고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크림은 이 보습크림을 쓰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토너도 이 같은 브랜드의 계열로 살까 싶었는데 지금 수분도 부족하고 보습도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습이 막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수분으로 레이어링을 하면서 마무리를 보습으로 채워주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문물에 올리니까 최근에 이렇게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꼭 이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수분으로 먼저 피부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보습으로 마무리하는 되게 간단한 스킨케어 막 토너, 스킨, 보습 뭐 이런 거 안 하고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쓰던 게 매트파, 광파 있으면 전 완전 광파거든요. 이거를 그냥 얹어서만 사용을 해줬는데 맑은 결광이래요. 그래서 이걸 쓰고 이 흔적 토닝 레이저 크림을 쓰면은 진짜 광이 반짝반짝반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간 광이 뻑 채워졌는데 계절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부지랑 트러블을 잡고 나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턱 아래 흔적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흔적 토닝 레이저 크림을 쓰고 나서 되게 옅어졌어요. 얘기하는 동안 토너를 엄청 채워줬거든요. 크림을 마무리로 발라줍니다. 일단 이 선세럼을 발라줄 건데 제가 이렇게 로션 같은 선크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흡수를 잘 안 시켜주면은 화장이 때처럼 다 올라와가지고 흡수를 엄청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광이 장난이 아니지 않아요? 저는 매트하면 갑자기 사람이 엄청 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으로 엄청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발라줄 건데 저의 초라한 화장대가 비쳐서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 핑크로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게 엄청 부드러워서 저는 따로 도구를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발라줍니다. 턱은 일단 제가 피부톤이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제일 어두운 걸로 얘도 손으로 그냥 살짝 펴발라줍니다. 너무 커브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살짝 펴발라줍니다. 제가 이쪽 부분이 되게 붉으스름해요. 그래서 가장 밝은 컬러로 코 옆을 채워줍니다. 어떡할까? 여기는 화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 나을란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일단 냅두고 지금은 이걸 발라줄 건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만만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헤라 제품을 썼는데 그게 뭔가 글로우도 채워지면서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거를 며칠 전까지 썼는데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해서 바르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헤라 제품을 썼다.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번에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저의 첫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통째 비우고 있는지 모르겠는 저의 립밤이거든요. 가격 대비 이런 쫀쫀한 저의 니즈를 잘 맞춰진 립밤이라 가지고 이거를 진짜 몇 통째 비우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는데 저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촬영 현장에 몇 번 가봤을 때 되게 분위기가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스지구 촬영할 때도 재밌고 친구들끼리 촬영하는 듯이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중간중간 같이 밥 먹고 간식 먹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된 모델분들이나 사진작가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한테 촬영장은 되게 무서운 공간이었어가지고 내가 주도할 때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촬영하고 싶지 않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번 촬영장을 가서 되게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프로필 찍은 거는 일이 아니지만 저를 담당해주시는 매니저분들도 같이 가고 또 그 사진작가님도 디렉팅을 너무 잘해주시면서 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제가 웃어야 하는 장면에서는 잘 웃겨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느낀 게 역시 내가 바라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같은 일이더라도 경험을 하면 할수록 다른 시야들도 많구나. 그거 끝나고 저희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뭔가 고민해왔던 컨텐츠나 이런 거 찍고 싶다, 저런 거 찍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컨텐츠 상아님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 저번에 상아님이 올려주셨던 이러이러한 것들 봤었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했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옛날 영상에서 얘기했던 말인데 수속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구나 싶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는 사실 소속사에 대해서 되게 제가 어딘가에 소속한다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제약도 많을 것 같고 되게 감시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원래 했었는데 저를 담당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진짜 들어오길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 회사 미팅을 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 퇴근을 안 하셨던 분들이 3분 정도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상은니 이렇게 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한 번도 회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제주도에서 자라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조금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셀러리맨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짱구에서만 볼 법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알던 회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역시 사람은 세상은 진짜 내가 겪는 게 다가 아니구나.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좋았던 경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았던 경험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용지 마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꼭 그게 안 좋은 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로만 간다는 게 아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나가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불필요한 경험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서울 간 김에 인생 첫 스노우보드를 타고 왔거든요. 진짜 엉덩이가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옷 안에 엉덩이 보호대를 찼는데 만약에 스노우보드를 갈 생각이 있는데 내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북이인데 인형처럼 생긴 그런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는 내내 그게 엄청 탐났어요. 여러분들은 보호대를 꼭 잘 차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근깨는 이걸로 정착한 것 같아요. 되게 크리미한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뭔가 피부에 닿으면서 녹아서 더 주근깨 같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걸로 이렇게 이 위 립술만 이 립술 아래 립술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카라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요즘에 이렇게 큰 반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짠!
어제 사온 접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긴 컵을 사왔거든요. 근데 소주잔보다 조금 큰 사이즈라서 그냥 말차 3입 정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사왔고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접시 같은 건 여 안에다 뭘 넣어버리면 여기 안에 무늬가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겉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예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접시 중에 여기 위 입술 닿는 부분은 아니지만 컵처럼 이렇게 테두리에 두껍게 동그랗게 된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가운데 음식을 담아도 이쪽이 포인트가 되니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무려 10,000원. 여기다가 오늘 요리를 해볼 건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빵을 참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로 스콘도 만들어보고 쿠키도 만들어보고 뭐 빵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 속세의 맛이 아닌 거예요. 뭔가 빵이라는 것에 대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레시피를 훔쳐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조금 냅두면 이 겉면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레몬은 진짜 레몬을 짜셔도 되고 아니면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응? 꽤 짰다고 생각했는데 올리브 오일 듬뿍, 그 다음에 비네가, 알룰로스,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소스는 준비가 됐고요. 이거 대봉감 샐러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감이 필요합니다. 감을 어떻게 썰어야 되나? 감이 너무 물렁물렁해가지고 그냥 껍질은 나중에 벗겨 먹는 걸로. 감이 너무 물렀어. 감이 너무 안 예쁘게 썰리는데 어떡하지? 오늘로 이제 주말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페인트 칠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파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거에 맞는 테이블을 제가 당근에서 나눔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를 오늘 페인트 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파에 딱 맞는 테이블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용 테이블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닦고 페인트 칠할 겁니다. 페인트 칠하는데 이렇게 새하얀 옷을 입은 이유가 이게 진짜 하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깨끗하게 입을 자신이 없어서 아예 뭔가 더럽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새하얀 걸 입고 왔습니다. 아 무거워. 엄마! 아 힘들어. 엄마! 밖에서 칠해보려고 하는데 이 상판만 칠하고 싶고 여기 아래는 칠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아래는 종이 테이프로 막아줄 거예요. 페인트는 그냥 근처 가까운 데에서 사왔고 친환경 DIY 페인트라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쓸 가구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사왔습니다. 엄마 그거 들어달라고 부른 거야? 이거 페인트 이거 사완? 어. 괜춘? 색깔 뭔데? 이거 스카이 블루.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아 그거 판때기가 있어야 되는데? 판때기 없는데? 그럼 여기다 부어가지고 칠해. 2번 칠해야 돼. 근데 여기다가 안 묻히고 싶어. 엄마 상판 가져와줘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까? 상판? 아니 이거 풀 거 필요하다며. 잠깐 손. 아야야. 삼촌! 이거 너무 밝은 거 아니? 아니야 칠하는 거하고 또 틀려. 엄마 손에 묻었다. 어떡해? 엄마 손에 하지 마. 괜찮아. 수성이잖아. 수성? 어. 수성인지 어떻게 알아? 물로 지우는 그 아저씨가 잘 줬겠지. 수성 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책상에 칠할 거라고 하지 않아? 응. 벽지에도 칠해도 된대. 그니까. 수성이 뭐? 물에 녹는. 젖으면 안 돼? 아니 다 마른 상태에선 괜찮아. 처음엔 얇게 싹 바르고 응. 말려. 응. 한 3번 칠하면 될 것 같아. 응. 너가 너무 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응. 검정색 색소 저쪽에서 하나 차장 조금만 넣던가. 검정색 색소? 난 이걸로. 근데 순발그 닮아. 끝까지는 안 해도 돼 이거. 그게 뭐? 위에 싹싹싹 이거 지우는 거. 각광 밀어줄까? 옆에서 엄마가 보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지한 상태로 시작하려고 했나 봐요. 해볼게요. 오, 색깔 좋은데?
완전 예쁘지? 잠시 마르기 기다리고 있어. 그지? 오 이쁘다. 완전 예쁘지? 오 잘 칠해. 그지? 응. 결 따라서 칠해. 그냥 언제 한 번 더 칠해도 돼? 오 마르면 수성이잖아. 수성? 지금 이거 위에 더 칠하면 안 되는 거지? 마르면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이거 손 찍어봐. 아, 찍지 마. 조금만 한 시간 정도만 기다려. 1시간? 한 시간까지는 안 걸려도 될 거라. 일단 한 번만 칠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엄청 깔끔하게 발렸어. 제가 며칠 전에 챗GPT로 저희 팔체질을 테스트해달라고 했어요. 원래 한의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맞는데 그냥 챗GPT로 물어봐도 이건 잘 모르겠네? 라는 게 없고 A 아니면 B로 딱딱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챗GPT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팔체질에 질문 응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금음체질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땡땡 붓는다거나 폐물이 쌓여있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붓기는 붓는데 그냥 조금 그냥 사람들이 붓는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엄청 순환이 안 되고 잘 붓는 몸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속이 진짜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모든 육류가 안 맞는데요. 그냥 해산물이 잘 맞는데 육류가 안 맞아서 최근에 육류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식사 후에 속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순환이 안 되니까 저 같은 몸은 땀이 진짜 안 나거든요. 그래서 러닝 같은 걸 하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럼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좀 은은하게 땀이 나고 천천히 몸이 달아오르는 그런 운동이 훨씬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진짜 저는 러닝 이런 것들 하면은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금음체질이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스트레칭을 진짜 열심히 해줘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듯이 뭔가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몸소 너무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금음체질이어서 그랬던 거다. 몇 년 전에 올렸던 그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제가 시나몬 물을 먹고 뺐다고 했잖아요. 그 시나몬 물이 금음체질 엄청 궁합이 잘 맞는 음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음체질은 속이 차가지고 속이 잘 망가지기 쉬운데 따뜻한 성분의 시나몬물을 마시면은 그 효과가 엄청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음체질이었던 저는 시나몬물을 마셨을 때 효과가 엄청났던 거죠. 최근에 무물 같은 걸 올려도 아직까지도 시나몬물의 효과를 얻고 있냐, 시나몬물 어떻냐 라는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금음체질이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저는 진짜 건강해지고 싶거든요. 속도 항상 편했으면 좋겠고 뭔가 걸어도 다리가 지친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고 나랑 잘 맞는 루틴을 찾으면 내 몸이 혹사시키지 않아도 좋은 방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제 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들을 요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와가지고 제 몸을 분석해주고 어떤 스트레칭이 잘 맞는지를 저한테 조금 알려줬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른쪽 발목이 무너져 있고 전방경사 체형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체형인데 골반은 뒤로 빠져 있고 그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X자 다리가 되고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종아리는 바깥쪽으로 보는 하체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지 않는 체형이었어요. 근데 아직 오른 엉덩이가 안 내려가잖아. 오른쪽이 겁나 굳어있는 그니까. 여기서 어디가 제일 땡겨? 엉덩이 뒤. 맞아, 오른쪽 엉덩이. 응. 이거 하면서 내려갈 때까지 이거 연습 계속 하면은 좀 나아질 듯. 얘도 뭔가 여기가 내려오려고 해야 되죠. 응, 맞아. 왼쪽을 좀 더 눌러야 맞아, 되죠. 맞아. 오. 그거 하다 보면은 상손 닿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더 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손이 닿으려면 어깨랑 가슴도 완전 펴서 손까지 바닥으로 닿아. 이렇게? 어깨 가슴도 완전 열려야 돼.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스트레칭이 딱 3가지가 있는데 국선도 전신 스트레칭 이거는 한국인 몸에 되게 맞춰져 있어서 살짝 한국식 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살짝 국민체조 느낌의 그 국선도 영상을 보면서 전신 스트레칭을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골반 스트레칭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틀어놓고 자주 따라를 했었는데 여기서 어제 친구가 알려줬던 스트레칭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가링으로 하는 상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요가링으로 장기 마사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4가지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맨날 다 4가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제가 기억나는 자세들로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4개를 자기 전에 일어나서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나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 보여드리는 거는 뭔가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어제 배운 거랑 평소에 하고 있는 그냥 번뜩번뜩 생각날 때마다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오늘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금음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속이 차가지고 배가 엄청 쉽게 굳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따뜻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따뜻한 음식만 먹은 게 아니니까 배가 많이 굳었겠죠? 저는 요가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가링이 굳이 아니어도 마사지볼, 손, 요가링 뭐 딱딱한 거 다 돼요. 그냥 작은 걸로 배를 풀어줄 건데 저는 보통 이렇게 두고 엎드려서 배를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배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르륵 소리도 나고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흔들면서 어디가 굳어있는지 찾아가면서 숨을 쉬어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괜찮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배에 힘을 풀고 숨을 쉬어줍니다. 위치를 옮기면서 골고루 배를 풀어줄게요. 아픈 곳을 위주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배 안이 엄청 따뜻해지면서 배에서부터 전신으로 막 피가 쫙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성공입니다. 근데 요가링을 쓰기엔 내가 배가 너무 굳어 있어서 너무 아프다 라고 하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내쉴 때 눌러줘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뭔가 딱딱하게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그 딱딱한 부분을 이렇게 골고루 풀어주면서 장기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게 진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장기 마사지는 금음 체질이 아니어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반 마사지를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다리를 꼬아가지고 여기 이 골반을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골반 스트레칭을 가장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앞뒤로 뒤로 갈 때는 골반에 바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바퀴를 뒤로 이렇게 돌리듯이 골반을 돌려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자극이 엄청 오거든요. 어제 배웠는데 스트레칭 할 때 자극이 오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모양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이 오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골반도 돌려주면서 그다음에 손을 아래로 짚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덩이 쪽에 자극이 오도록 골반 순환을 시켜주세요. 모든 스트레칭에서는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숨을 잘 쉬어줘야 스트레칭이 잘 된답니다.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타구니가 엄청 자극이 잘 와요. 그래서 사타구니가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건 어제 배운 건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리를 내려놓고 옆으로 한 다음에 이 발바닥을 잡고 무릎을 잡아요. 무릎을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뒷벅지를 뒤로 점점 보내면서 비둘기 자세를 해줍니다. 이 뒷벅지를 점점 뒤로 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근데 저는 이 비둘기 자세가 진짜 제일 안 돼요. 안 될 때는 숨을 쉬어줍니다. 이것도 엉덩이 뒤에가 자극이 진짜 많이 와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쪽에 자극이 와야 되는데 이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골반이 정렬이 잘 맞춰져 있어야지 자극이 오는 그런 여기 앞벅지가 쫙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어깨를 윽쓱 하고 뒤로 보내주면서 가슴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누워서 이렇게 껴서 얘를 도리도리 해줍니다. 골반 스트레칭은 한 이 정도로 해준 다음에 전 스트레칭 할 때 요가링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어깨를 잡아서 그 다음에 고개는 살짝 들어주세요. 살살살살 긁어마 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여기 목 바로 아래 여기를 마사지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아래 목에 끼고
어깨랑 목 아래를 같이 마사지 해줄 수 있어요. 어깨를 쫙 핀 다음에 내려줍니다. 겨드랑이에 이렇게 요가링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나한테 뭔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여기 너무 아파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움직여서 거기를 풀어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몇 초, 몇 회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끝내야 돼 막 이런 부담감은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오늘은 뭔가 각 잡고 스트레칭을 쫙 하고 자고 싶다 하면은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혼자 간단히 할 땐 괜찮지만 각 잡고 할 때는 뭔가 제가 엄청 자세히 아는 게 아니니까 자꾸 자극이 유튜브 볼 때마다 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유튜브 보면서 그 자극들이나 자세들을 딱 따라하니까 자세를 한 번 할 때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각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잡고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볍게 제가 생각나는 것들로만 쑥쑥쑥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 체질을 찾아보면서 생각난 게 모든 체질은 차가운 거랑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꽤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따뜻한 물 마시기, 그 다음에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기만 해줘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정리되어 있는 저의 방. 거의 5년 만에 본가에 돌아온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에게 보답으로 간식을 만들어 줘볼까 합니다. 프라이프 내식 요거트 박스를 사용해서 요거트에다가 요거트 완전 부족해. 요거트 넣고 이거 스푼 조금만 넣어줘봐. 얼마나? 뭐 초코만 날 때까지? 에이? 초코만 이거 와, 초코만 이 그냥 정도면 충분할 거 닮아. 어 그다음에 초코맛이 알룰로스 이런 무슨 케이크 있어 9.9 케이크 이 정도 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넣고 굽는 거 아니지? 아니 먹자. 아 이렇게 먹는 거 맛있는데? 근데 그냥 알룰로스 넣었지? 그냥 코코아 가루 넣었지? 그냥 요거트임. 요거트인데 요거트인데 그냥 안 버무리고 뿌려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이 바삭한 맛이 달라. 그냥 뭔가 케이크 풀먹는 느낌 나거든? 근데 그냥 안 버무리고 먹으면 그냥 요거트 먹는 것 같아. 아, 나 8시 이후에 안 먹기로 했는데. 너 집에 오니까 위험하다. 왜? 어저께 삼촌 그 호빵 하나 먹고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이런 시간이 너랑 나랑 얼마나 많이 있게? 많이 있어, 닮은디? 다이어트는 혼자 있을 때 하고 아 맛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야식 먹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냐? 맞아. 그런 거에 너무 빠지면 넌 안 되잖냐. 퇴근 후 지쳐있는 몸으로 갈 수 있는 운동이 한정적이라 저는 틈틈이 요가를 가줬습니다. 특히 왼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왼팔 꿈치로 강하게 바닥 밀어내며 5 마시면서 정며.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잘 음미할 수 있도록 천천히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만지고, 마시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난 뒤 출퇴근을 하면 일하는 시간 동안 나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서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고 자기 전 그래도 오늘은 알찼다 싶어서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번 2016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엄마랑 새벽에 근처 오름을 오르거나 바다를 가거나 엄마 나 기봐봐.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행복이란 쫓으면 쫓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하는 시간 속에 있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옆에 많이 두면 어느 순간 행복을 쫓지 않더라도 행복이 내 곁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필라테스를 새로 시작했어요. 요가랑 필라테스랑 어떻게 다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가는 한 동작에 있어서 그 동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는 것 같고 필라테스는 버티기 게임 같아요. 최근에는 몸에 쉐입을 만들고 싶어서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순환에도 좋고 몸 쉐입에도 엄청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제 공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직 나로 가득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1월 끝.